의도적으로 짜깁기 하고 조작했잖아요,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며요. 공익을 대변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까? 제1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러고도 대한민국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뉴탐사의 강진구 지사입니다. 답변해 보시라고요. 국토부 지시 공문이 받아서 용대 변경해줬다. 그 부분들은 왜 뺀 건가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누굴 들으라고? 당신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조작했잖아요. 검사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무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사건 담당 검사예요. 저거를 검사에게 대놓고 저렇게 들이댈 수 있는 기자가 대한민국에 강진구 말고 또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만한 검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강진구 일당에게 또 낚인 듯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누차 뉴탐사는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에 또 저 김성수 TV 장면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뉴탐사 강진구 씨 진짜 공판검사와 기소검사를 모르시나요? 저게 어떤 글 때문에 그랬냐면 정천수가 법조팀으로 일해보지도 않고 네. 검찰 출입도 한 번 안 해본 정천수가 세상에 아니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도 못하고 강진구가 공판검사를 괴롭힌다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판검사 맞습니까 일단? 공판검사는 맞는데요. 예. 그냥 단순한 공판검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또 공공수사 2부 소속이죠. 수사 예, 부에 수사검사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하고 보통의 사건들은 그러면 공판 전담 부서로 이제 이송이 되면 이제 예. 공판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보통 그 원래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이제 공소유지가 어려우니까 자꾸 예. 수사 검사들이 이제 그 공판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절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소유지가 안 되지 않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마람 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사부서에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부부장 검사입니다. 부부장 검사라면은 부장 검사 바로 밑에 네. 부장 검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검사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부장 검사가 사건의 지휘를 하고 네. 부부장 검사가 이 법리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랑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수사부에 있던 검사를 공판 부서로 보낼 때는 사실상 그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김건희 씨 말대로 에이스. 자기들의 말 에이스를 사실 이제 초이스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에이스 역할이라는 걸 하나하나 오늘 입증해 네. 드릴게요. 자, 일단 뉴탐사에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 이게 검찰독재위원회에서 이 영상을 받아가지고 널리 알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저런 주장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민원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 영상을 내리게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도움이 줬습니까? 해를 끼쳤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니에요? 이마랑을 보호하고 이재명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 보세요. 자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 조민우 그 밑에 이마랑 부부장검사잖아요. 네. 호수도 907호. 그리고 지금 이 밑에 그 조재철 검사가 이 검사가 줄리 사건 예. 기소한 검사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이마람 검사 아래 있잖아요. 예. 사실상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이마람 검사가 총 지휘하는 검사로 보입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딴 거예요. 여기서 공공수사부를 갖다 키워보면은 네. 여기 있잖아요. 2부에 조민우, 이마랑, 조재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공판 전담 검사가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2024년 11월 11일 현재. 네. 안 보여? 아니 이래놓고서는 지금 뭐 마치 강진구 기자가
강진구 기자가 법조 기자였어요. 검찰 출입기자였어. 출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 되게 잘 알고 있고요. 그냥 암만테나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자료화면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떤 일을 했나. 그때 당시에 그 전두환을 갖다가 체포하는 그 작전을 벌였던 바로 그 검사, 김한 검사인가요? 그 검사가 검찰 그 서울중앙지검장인가 이렇게 할 때 그때 맨 앞줄에서 취재하고 있던 모습을 그냥 제가 찾아갖고 보여드렸잖아. 되게 지금이랑 하나도 안 달라지신 얼굴. 김용민이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김두일이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심지어 정천수가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 그렇게 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판 검사에 들어간 것만 보고 너무 이제 성급하게 누군가를 빨리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위해 거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조직표를 살펴보거나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팩트 체크를 하란 말이야 좀 제발. 어제 찾아온 신세계에서 찾아온 자료입니다. 신세계가 준 적 없다 그랬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뭐 이마랑 검사한테서 무슨 오더 받았어? 이제 이마랑 검사는 공공수사 2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예. 2022년 9월 달에 이 공공수사 2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어요. 기소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마랑 검사가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게, 정천수 씨. 본인이 수사받았을 때는 이마랑 검사한테 수사를 안 받았을 수도 있겠지. 미국으로 튀기 전에 말이야. 그 다음에 싹 바뀌었다니까? 당신이 미국으로 튀고 난 다음에 싹 인사조치돼가지고 다 바뀌었다고. 그리고 이마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줄리 의혹까지도 다 맡았어. 그럼 이마랑이 어떤 사람이겠어? 에이스 아니야, 에이스. 에이스를 보낸 거 아니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첫 인사에서 여기로 이마랑을 보낸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검사들이 최대 뭐 한 2년 정도 되면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마랑 검사는 계속 서울지검이 있거든요. 예. 중앙지검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건을 이제 해결하고 완수하라는 뭔가 오더가 떨어질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검사로 좀 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 배당할 때 보십시오. 사건 배당할 때 제비 뽑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독 이마랑 검사는 이번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건들에 멤버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 있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네, 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우연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거기다 이제 이마랑 검사가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하는데도 관여했고.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네. 자, 향사님, 금피소님, 또 이렇게 KO 이러면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정 PD, 강진구가 주장하는 이마랑 검사는 재준리 사건 공판 검사이지 기소 검사가 아닙니다. 여보세요. 너님을 수사를 했던 검사는 아니겠지. 그리고 기소 검사에도 이마랑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소 검사는 조재철 검사입니다 했잖아요. 아까 그거 한번 조재철 다시 검사 상관이에요. 조재철 조재철 제 2부 아까 그거 한번 다시 어떡하지? 이 위에 있어요. 어떡하지? 이 무식한 어떡하지? 아유 정말. 이런 자가 언론사 대표라고 깝죽대니까 심각한 오류들을 진짜 여기를 덥석 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보세요. 강진구 일당이 이마랑 검사를 마치 이재명 대표 사건 증거 조작 검사인 양 매도했다? 맞다니까 사실이. 이마랑 검사한테 무슨 오더 받았니? 그리고 야,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가서 괴롭히라 그러디?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을 할 때 특히나 그러니까 공판 검사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공소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사 공판 검사라고 해도 이 상황을 심지어 조작까지 되고 누락까지 됐다는 상황을 모르고 만약에 나가서 개망신을 당하면 공판 검사 그거 계속 하겠어요? 다 알고 대비책까지 마련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재판이든 수사를 했던 검사와 공판 검사가 다 자료 넘겨주고 다 회의하고 다 해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자 이마랑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그 기소에 검사 이마랑 있잖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그때 당시에는 부장이 누구였어요? 그때도 조민우였네. 근데 이상현 부장검사가 공공수사 2부에 2022년 9월 8일에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 기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여기잖아.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들어가서 보면 공소장 변경서부터 구형까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자료로 다 나옵니다. 자, 2023년 8월 10일에 검사 이마랑이 출석하죠. 재판 중간부터 참여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의견서 누가 냈어요? 수사검사인 이마랑이 낸 거예요. 참고자료, 보강자료도 제출 다 했어요. 공소장 변경도 수사검사로서 공소장 변경했어요. 다 했어. 이마랑이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인된 거 예. 이마람 검사는 공판 전담 검사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사에 관여했다. 예. 네, 그 두 가지 확실하죠. 이미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지영 기자님, 김성수님 점심 식사 함께 하시길. 그러니까 예. 이 강진구 기자가 이 질문한 거를 또 이제 민주당이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질투심이 시기 질투가 막 부를 듯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분들은 그 시기 질투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나는 김용민이 옳은 소리 한 거는 옳은 소리 했다고 해주잖아. 어제 내가 그 자료 인용해서 보여준 거 몰라요? 주진우한테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 인용했잖아. 다만 왜 총수님한테는 이렇게 발발기는지 총수님 말씀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태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했지 그 문제제기의 그 기조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분명히 어떤 거를 가지고 지적할 것 같냐면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강진구 기자가 이마람 검사한테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무례하게 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와.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윤석열 정권의 화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검사라든지 그분들은 국민한테 훨씬 무례한 거 아닙니까? 홍철호가 무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기자들이 대거 지금 항의 그 공문 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요. 최초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홍철호한테. 언론은 너희를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언론은 도대체 오히려- 아니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두 사람이 다 언론사 대표예요. 그러네요. 한쪽은 평화나무라는 언론사 그 뭐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제가 참 대표고. 이게 의문의 일패인 게 둘 다 제가 소속된 아 참 지금 언론 열린공감 TV에 네. 지금 해직 기자. 해직 기자. 네. 그래서 다시 원직복직을 해야 되는 기자. 네. 그리고 전 직장인 평화나무. 제가 있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편집장이었으니까요. 예. 네. 아,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만 그 소물 고르고 살펴보면 되셨을 건데, 그러니까 이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남 헐뜯고 그런 데 치중하느라 누군가의 입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좀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자, 그래야 이런 실수를 안 해요. 당신들이 하는 건 지금 사이버 불링이에요. 보도가 아니에요. 보도를 참칭하지 마세요. 조선일보보다도 못한 그런 태도예요, 지금. 조선일보는 팩트체크를 간간히 못하지만 당신들은 거의 10중 8구 팩트체크를 안 하잖아.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여서 하자면 강진구 기자의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문제 삼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외람이들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외람이 기자들이 너무 넘쳐나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지적해야지. 제가 어제도 이제 미디어 비평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하나가 예. 되게 오랜만에 국회를 갔었는데 그때 네.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뭘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밖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서 기자들이 네. 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 기다리고 추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와서 발언하니까 의원 서서 발언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네. 막 치는데 이 광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론 생태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매섭게 질문하고 네.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이런 기자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비판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까지의 어떤 말과 굉장히 배치되는 거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고요. 예. 네. 왕계민님께서 영업 방해가 아니라 이제 업무 방해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 방해로 왜 소송 안 하냐? 소송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듣기로는. 근데 뉴탐사 소식은 저보다 훨씬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뉴탐사에서 네. 업무 방해로 다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간이라면요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팩트 체크 잘 못해서 이거는 우리가 오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이런 통보를 찹니다. 이만한 검사가 얼마나 지독한 검사인지 우리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우리 하루만이 공기자가 아니라 그냥 발견해 내주셨어요. 발견했다기보다는 예. 네. 이거는 이제 2016년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제 세월호 이제 사건 참사 나고 나서 네.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피켓 시위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기소를 기소했던 이마랑이 게 했습니다. 이마랑 검사고요. 그러니까 1심 때 이마랑이 기소했고 2심 때 기소하고 그 공판까지 참여했고 뭐 이렇게 끝까지 이마랑 검사가 여기 이제 전담하다시피 해서 했던 사건이에요. 다행히 무죄가 나왔죠 이건. 네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선거법 전문이에요. 선거법의 빈 구석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공격하는 전문 검사라고요. 이만한 검사가. 이때는 그럼 뭔가 조작 같은 거 없었을까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공정하게 나는 공익적인 직업인 검사니까 피의자한테 유리한 내용도 같이 집어넣고 그랬을까요? 판사가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나왔지. 이런 자입니다. 이만한 검사. 자, 이만한 검사가 근데 오늘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재명 대표한테 항소를 했어요. 1년 집행유예 나온 게 너무 형량이 적다고 이마랑이가 항소를 했다고요. 지금 도대체 이재명 파리하면서 코인 빨아먹는 자식들이면서 이런 거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마랑 검사를 오히려 지켜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어디 진영입니까? 자, 그래서 민들레를 또 얼마나 얘네들이 씹고 찝고 뭐 그랬습니까? 근데 민들레는 무슨 기사를 썼는지 보세요, 오늘. 협조 안 하면 문책, 이재명을 압박한 총리실 문건 확인. 이걸로 사실은 게임 끝났다고 저는 봐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워치독에서 쓴 거죠. 네, 워치독에서 쓴 겁니다. 단독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 2014년 3월 12일에 박근혜가 그 총리회의를 직접 주재해요. 총리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 철폐 이거 니들 안 하면 인사에 반영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쫄아가지고 전부 매달려가지고 지방 기업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그러니까 가로 열고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투기 이득을 누릴 수 있게 가로 닫고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계속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던 거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나온 걸 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그 스물스물 수박들이 네. 이제 틈을 노리고 이렇게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민중의 편에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판결 하나에 쓰러져서 예. 계속 그렇게 좌절되고 계속 또 수박들이 틈을 타서 뭔가 자기들이 수혜를 누리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분들이 끝까지 살아서 민중의 옆을 든든히 지키고 우리도 같이 지키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김재윤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의원이었고 일 잘하는 의원이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왜? 검사가 증언 조작해가지고 세상에 법을 갖다가 바꾼 그 내용을 입법 로비라고 하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켰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 위증한 자가 와가지고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유동규는요. 뇌물 먹고 지금 심지어 김문기 뺨까지 때려가면서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개발업자들한테 이득 줘야 되는데 왜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랬던 자예요. 그자랑 같이 놀아나고 있는 이 잡범들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은 이렇게 이재명을 압박한 총리실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파헤치고 있는데 지가 언론을 자초하면서 이마랑을 감싸고 돌아요. 조작 검사로 추정되는 이마랑을 감싸고 돌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아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들을 원하고 있는 이슈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린 공감 등등에 제발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또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영상 밑에다가 공판검사랑 그 기소검사도 구분하지 못하면 강진구 기자 잘못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밝혀지기 전이어서 썼어요. 아니 공판검사라고 해도 이 조작된 내용을 갖다가 모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판검사라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는 잘못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가지고 다시 달아드렸어요. 수사검사고 기소검사 맞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좀 느끼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요즘에 어떤 누군가 이제 기득권의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의혹이 있을 때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추궁하는 기자가 점점 사라지거든요.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같은 기자들로부터. 왜 따라다니면서 질문해? 답 안 하잖아. 스토킹이라고. 답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또 그런 예. 선례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무식하고 뭔가 그런 뭐 태도가 불순하고 뭔가 그걸로 쇼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특히 김용민 씨가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자는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답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태도가 곧 정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누군가는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그래야 때문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네. 박종화 기자, 뉴스타파의 또 정말 열혈 기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박종화 기자가 김장겸한테 질문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래서 김장겸한테 고소당했어요. 그럼 김장겸이 잘못입니까? 박종화가 잘못입니까? 자, 공통적으로 이런 압박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자들이 특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론판을 움직이고 있어요. 뉴스타파, 뉴탐사,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도 얼마나 욕먹은 줄 아세요? JTBC도 지금 명태균한테 고소당했잖아요. 마지막에 질문. 아니 당신이 그게 그 신용불량자라서 현금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그 질문했다고. 그 못할 질문입니까? 맞지 그게 않습니까? 그게 못할 질문이에요? 그게 무례합니까?